이번 시간에는 조선 세종대왕 시대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종대왕 시대는 과학기술, 문화, 국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만원짜리 중에서 이 지폐 과학 발명품이 들어갔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만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세종대왕님이죠. 선생님도 만원짜리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만원짜리의 그 세종대 작품이나 과학기술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보면 용비어천가는 이제 임금의 자세에 대해서 만든 한글 최초의 작품이에요. 이쪽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림같이 생긴 것은 1월 오봉도라는 임금의 상징을 말합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선생님 참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세종 때 나온 과학기술 중에서 혼천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혼천이는 이제 우주를 관측하는 도구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제일 큰 천문대인 보현산 천문대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우주지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이렇게 뒤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만원짜리도 조선시대 역사와 관련이 됩니다.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종 때에 이루어진 조선의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알아봅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이 조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조선은 세종 때에 이제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에서 엄청난 발전을 거뒀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국방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서 지금 우리 한반도에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조선 세종 때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교과서 위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세종은 이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그렇지, 그 유교에서 말하는 핵심이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 백성이 잘 사는 것이 나라가 좋아지는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만원짜리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높은 인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이죠. 그리고 그래서 세종 대왕이죠. 대왕을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왕이란 글자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종이 잘해서 세종대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종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연구기관을 모아서 집현전으로 확대 개편해 학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구를 발명하는 데 힘썼어요. 과학기구, 집현전. 여기 있는 집현전은요, 조선 전기에 학문을 연구하고자 궁중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이때 집은 모일 집자, 집중하다 할 때 집중할 때 집이고요. 현은 현명하다 할 때 현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각전자, 이제 궁궐 뭐 이런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연구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서의 수집과 보관 이용 학문 활동,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기능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 학자와 함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인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과학기구를 만들어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산업이 농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자, 그리고 장영실 같이 신분은 낮아도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관리로 뽑아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자, 장영실은요, 조선 세종대에 노비 신분을 벗고 발탁되어서 혼천이와 자경루 등 다양한 과학기구를 만든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유교 사회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조선 시대 때 이렇게 신분이 낮은 노비를 관리로 뽑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세종은 그런 다른 사람 관리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이제 백성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제 신분이 천한 노비를 관리로 등용을 했죠. 경험적. 자, 세종은 신하들에게 혼천의, 그다음에 앙부일구, 그다음에 자경루 같은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우기를 만들어서 각 고을에 보급해 지역의 기후를 파악하고 세금을 걷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런 과학 기구들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농사 짓는 방법 정리해 만든 책이다 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데 쓰이는 뭐 말씀, 경험 많은 농부들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농업이 잘 됐어요. 자, 측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땅이 이렇게 젖게 되는데 그 얼마나 젖어 있나 땅이, 그것을 이제 홈이라든가 쟁기로 이렇게 파서 그 젖어 있는 그 깊이를 재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썼죠. 우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땅의 상태나 위치, 토양의 종류, 시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강우량을 측정하는 도구가 처음 등장한 것이 1441년이다. 이런 측우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었죠. 자,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중국의 달력을 이용했어요. 근데 중국의 달력은 우리나라랑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각종 천문 현상을 연구하고자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이를 만들었어요. 혼천이 사진을 보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는 사진이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하늘을 관측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혼천이의 뜻은 뒤섞일 혼자, 혼란할 때 혼자, 그리고 하늘 천자, 그리고 거동의자 써서요. 그러니까 하늘에 여러 가지 그 해와 달, 별들이 섞여 있는 것을 관측하는 도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조선에 맞는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 종류였던 달력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칠정산은 이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비교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든 달력입니다. 중국이죠.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을 정도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500년 전에 이미 이런 뛰어난 과학기술로 현재 달력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달력을 개발한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에게 옷을 주었다. 진짜 마음이 따뜻한 분이죠. 그 다음에 악기의 소리를 듣고 음이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알았다. 음악적으로도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픈 와중에도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책임감도 진짜 뛰어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박수.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자, 지금까지는 세종대 과학기술 중 농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천체 관측하는 거, 하늘 관측하는 거, 역법, 이제 천체의 주기적 운행을 시간 단위로 구분하는 거, 달력이라 보면 됩니다. 그거 배웠고요. 이제 과학 중에서도 이제 시계 쪽 시간 재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계는 해시계와 물시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거는 앙불구입니다. 앙불구, 양불구가 아니고 앙입니다. 이거는 우러를 앙자에 가마솥 부자, 부산할 때 부자가 이거예요. 부산할 때 부자. 산이 가마솥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겨 있다고 해서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가마솥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늘 일자, 그 다음에 구는 이제 그림자 구자, 햇빛 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시계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가마솥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모양의 해시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해전교와 종묘 앞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시계예요. 앙불구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이 시간을 읽을 수 있게 그림을 새겨 넣었어요. 여기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북극을 맞춘 방구의 중심에 있는 그림자는 24절기에 따라서 24절기는 춘분, 추분, 동지, 하지 이런 거예요. 따라 달라지며 계절에 따른 시간 변화도 고려하였습니다. 자, 이 앙불구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비치는 걸 따라서 시기가 표시가 됩니다. 이 그림자가 번지고 시계를 읽는 거예요. 그 세종대의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큰 길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자경루는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제 칠격자, 공격하다 할 때 격자, 그리고 물시계 루자를 써서 스스로 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라는 의미입니다. 2시간마다 12지신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종과 불을 올려 시간을 알려줍니다. 자, 이때 12지신은요, 땅을 지키는 12신으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띠 있죠? 띠가 해당하는 게 12지신입니다. 우리 하루가 24시간인데 이제 12지신이 있으면 한시마다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시마다 2시간씩 2시간마다 12시간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알려진 시각은 광화문에서 서울 시내로 전달되어 백성들이 시각을 알 수가 있게 했습니다. 자, 자경루는 물시계로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있는 물 항아리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장영실은 이를 어떻게 만들어낸 것일까? 먼저 자경루는 물을 흘려보내는 파수호 3개가 계단식으로 위치하고 물을 받는 수수호 2개가 설치되어 시간을 측정했다. 파수호로부터 일정하게 그 수수호로 물이 일정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부표가 있어요. 근데 그 눈금을 새겨 있는 그 부표가 잣대가 있는데 그것이 부표 위에서 불에기 위해서 일정하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방목에 설치해둔 여기 작은 구슬이 이 연잎을 갖고 있는 이런 동통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떨어진 것은 구슬은 이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경점 장치라든가 시보 장치로 흘러가서